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친구한테 카톡을 했는데 며칠 동안 답장이 안 온 상황이에요. A는 제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B는 약간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A, B 둘의 감정은 다를 거예요. 당연히 A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민감해져서 금방 우울해지겠지만 B는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마음속 깊이 있는 인지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인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검은색으로 변하듯이 아무리 중립적인 자극이어도 왜곡된 인지를 거치면 거의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감정의 원인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의 방식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왔었던 말인데,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픽테투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에 들어서 심리치료 중에 큰 줄기 중에 하나인 인지행동치료, CBT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인지행동치료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우울증의 대가인 아론 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7가지의 인지왜곡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7가지 인지왜곡 패턴을 보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어떠한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인지왜곡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이름 붙이기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언어의 한계는 내가 느끼는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죠. 근데 이 한이라는 정서를 외국인들이 잘 알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이 행복하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근대에 해피니스라는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다행스럽고 복스러운 상태가 해피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해피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거예요. 알았어도 지금처럼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 당시 신조어여서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행복하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듯이 언어가 가진 힘은 그 사람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로 어떤 대상을 해석하면 그 잘못된 언어가 그 대상을 규정지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짓는가, 그리고 과거로부터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100% 긍정적인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인 것도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자신을 규정짓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멍청해, 나는 쓸모없어, 그리고 나는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으면은 본인이 체감하는 본인의 현실이 정말 그렇게 느껴져서 믿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적 오류입니다. all or nothing 사고인데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라고도 하는데, 모든 일을 흑색 아니면은 백색 이렇게 딱 나눠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회색 지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이 성공 또는 실패, 이 2가지 경우만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10번 나가서 5번 이상 출루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번 중에 3번만 나가도 3할 타자, 우수한 타자거든요. 3할을 쳐도 실패라고 간주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 그 중간에 있는 작은 실패들, 그 다음에 작은 성공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현실의 어떤 분야든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이 힘든데 100%가 아니면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 내 친구 아니면 나의 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어떠한 현상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고등어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듯이 반으로 나눠서 오로지 2가지의 범주로 간단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지적 오류입니다. 내 탓이요 사고입니다. 개인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자신과 무관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자신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든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 개인화 사고가 심한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일을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 혐오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나 사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로 가족이나 예상치 못하게 친구들을 잃었을 때 그 원인을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개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 개인화는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야 된다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자신에게 그 모든 책임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에서도 뭔가 약자가 되어서 크게 누명에 씌이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 탓하는 사람들도 조금 문제기는 하지만 자기 탓만 하는 사람들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이너스 사고입니다.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평가절하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긍정적인 경험이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몇 단계 낮춰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본인에 대한 자아상, 자아 개념이 부정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반시험에서 2등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볼 때 실력보다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1등이 아니라 2등해서 별 볼 일 없어.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충분히 2등도 잘한 것인데 이것을 나쁜 일로, 나쁜 평가로 바꾸다 보니까 마이너스의 의미를 붙이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머릿속에서 깊게 박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도 그것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인지적 오류는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두 가지를 확대 해석해서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항상, 늘, always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을 때 나는 항상 성공한 적이 없어. 계속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나를 좋아하는 애가 있기는 할까? 모르겠다. 평생 혼자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고백을 한번 해보고 거절당한 경험으로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을 확률보다는 맞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모든 일이 나쁜 결과가 된 것처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봐도 커플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쪽이 더 많죠. 물론 방송이라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반화되면은 뭐 어떤 분야에서든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실패를 겪으면 그것을 과대 해석을 해서 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영역이 많이 제한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파국화입니다. 파국화는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인 다른 고려가 없이 최악의 경우만을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 그 다음에 미래, 세상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여부나 합리성, 논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생망입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질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인생 한창 남았고 또 학생이면은 앞으로 미래를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여유가 있는 것인데 바로 앞에 있는 시험 하나 때문에 저 이것 때문에 인생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뭔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어도 그래도 학생들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앞둔 시험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망한다고 믿어요. 하여튼 이렇듯이 파국화는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고려 없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볼록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입니다.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 무시하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숲을 보면요. 숲에는 잘 자라는 나무도 있을 거고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썩어가는 나무들도 있을 텐데 숲 전체를 보면은 그래도 푸릇푸릇하죠. 근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속에서도 썩어가는 나무만을 볼록렌즈로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는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나쁜 점들만 이렇게 볼록렌즈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 세상의 좋은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모든 것이 나쁜 것, 쓰레기처럼 느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정신과 의사 아론백이 정리를 했던 인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인생을 우울에 빠뜨리는 인지적 오류 7가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